(24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지어는 공직자들도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공직자들도 지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얼마 전에 친여 상임위원, 소위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상임위원을 다시 재임명을 시키려고 재임명했던 것을 전국 시도 2,900명 시도 선관위 간부 및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죠, 이 조선일보의 이 특종 보도인데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한 번만 더 또 친여 상임위원 임명할 때는 시위를 하겠다고 엄정한 저항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적이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선관위, 전국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민주당에 가까운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는 저항을 하겠다, 시위를 하겠다. 세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없던 이런 저항이 왜 나올까요? 그만큼 지금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과거의 4.19를 연상케 하는 조짐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이 연결선상이 아닌가. 그래서 4.19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선관위 간부들의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또 검찰 기모수도 박범계 한동산대 이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뭔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퍼치고 있던 겁니다. 윤석열, 또 안철수도 같이 함께 지금 대한민국 또 국민들은 야권 단일화에 한 반드시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 열망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이 20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만나서 차기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회 만약에 민주당 친여 논란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친여입니다. 근데 그에게 바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친여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어저께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 선관위원 2명, 김승택, 정은숙을 호선 방식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할 경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17개 시도 선관위 간부들의 이런 입장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혜주 전 상임위원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시 선관위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임명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조혜주 전 상임위원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후임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죠. 선거에서는 이제 앞으로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선관위원들의, 선관위의 직원들, 소위 실제 실무에 종사하는 선관위 간부와 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지금 투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몫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추천했던 문상부 씨가 조 전 의원이 임기를 더 이어가려다가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항의에 부딪혀가지고 집단 저항에 부딪혀서 21일 사퇴한 데 대해서 조 의원 재임 시절 선관위가 각종 논란에 휘말려 불공정 집단으로 전락하면서 쌓여있던 직원들의 불만과 울분이 폭발한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문 씨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거쳐가지고 상임위원을 지내다가
지난 2018년 퇴임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목 선관위원으로 추천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반대해서 임명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회 입법 독재는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대선에 압승하면은 이들도 뭔가 깊은 변화 속에 살 길을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법 독재가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 전 의원이 선관위 직원 집단 반발로 지난 20일 결국 사퇴하자 조혜주가 후배들 덕에 선관위가 다시 살아났다 아주 기뻐하면서 나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문상부 씨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혜주 전 상임위원이 임명된 이후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4.7 재보궐선거 현수막 문구 표현 논란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4.15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시선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아무리 해명해도 편향성 시비가 이어져서 소가리를 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씨는 선관위 1급 간부부터 9급 직원까지 조 전 의원 조혜주 사퇴 요구에 합세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정치 중립에 누구보다도 예민한 선관위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대선도 불공정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그렇게 우려가 컸던 만큼 그러한 그 우려가 지금 반영돼서 조혜주 나가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 씨는 조 전 의원 전임 상임위원을 지냈고 상임위원은 장관급입니다. 총 9명인 중앙선관위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선관위에 상근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를 총괄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캠프 출신이 돼서야 어떻게 제대로 공정한 업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선관위가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선 거는 선관위 전 직원들 2,900명이 들고 일어선 거는 말이죠. 역사에 없습니다. 이거는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나? 강력한 국민들의 힘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 4.19, 3.15 부정선거 4.19를 연상을 해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과연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가? 치러져야 한다라는 그런 깊은 시각을 보면서 말이죠. 강한 의지를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왜? 선관위 여태까지 없었던 선관위 전 직원들 간부들 전부 다 일어나서 문재인 후보 특보를 했던 바로 조혜주가 또 한 번 또 상임위원까지 했는데 또 연결을 시키려고 임명을 한 것을 강력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스스로가 물러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 여권 세력이 조 전 의원 후임에도 민주당 인사, 친여 인사를 임명하려 한다면 제2의 조혜주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전 상임위원인 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씨는 중앙선관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공무원들이 조 전 의원 사퇴 촉구에 나선 것은 후임 상임위원회 정치적 편파 시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소위 그런 뜻을 밝힌 거다. 이런 얘기죠. 대통령 임명으로 비상임 선관위원이 된 이승택 정은숙 의원 중 1명을 호선 형식을 빌려 상임위원으로 이동시킬 경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또다시 불공정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중앙선관위 선관위원들도 최근 중립적인 인사를 차기 상임위원회에 안치한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 편향 시비를 막기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라. 중앙선관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발언하고 어떻게 편향을 하고 어떻게 어떤 일을 벌였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곰팡이는 햇볕을 쬐어주면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치 편향성을 의심받는 선관위원들도 회의록이 딱 공개되면은 편파 시비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제 드디어 핵심적인 요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조혜주 전 의원이 재임한 지난 3년간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 편향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랩핑 광고까지 제작하고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같은 문구는 또 못쓰게 해서 여당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전에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해가지고 논란을 키웠지 않습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의 이름과 유사하다는 것이 불허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조 전 의원은 당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앙선관위원회 전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당법에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사전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해서 그때 당시 반발이 엄청 있었습니다. 이 조혜주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남을까요? 조혜주도 한 번은 언젠가는 한번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관위 신뢰성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 그러는 일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친여 인사를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앉힐 바엔 차라리 상임위원을 공석으로 두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이제 함께 눈을 부릅뜨고 선관위와 선거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아주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대선판이 지금 대선판의 그 시계가 급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40일 정도도 안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0일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0여일 남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반드시 야권 단일을 통해서 야권을 단일화해서 단결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100%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직원들이 또 선관위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선관위가 저렇게 전 직원이 나서서 이러고 있을까? 반대를 할까? 여권 상임위원 오면은 가만 안 있겠다, 시위하겠다, 저항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선거를 잘 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거 정상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잘 보라는 그런 내부적인 시그널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야권은 더더욱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 단일화해서 단결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